구매하실 때 네. 고민하신 차종 없으셨습니까? 혹시 뭐 소렌토라든지. 네, 투싼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 아예 투싼이나 산타페는 좀 제외를 했고 요번엔 좀 기아차를 타보자 총 2개 고민했었습니다. 소렌토랑 스포티지요. 스포티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구매하는 목적이 이제 와이프가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요거는 이제 와이프 의견으로는 요 시안성이 뭔가 소렌토가 차는 더 큰데 조금 더 시야가 약간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좀 약간 네, 맞습니다. 덜린다. 예. 비싼 거 대비해가지고 메리트가 저는 스포티지가 있어가지고 스포티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셨나요? 그렇게 차이가 막 났던 건 아닌데 내부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파라노마로 있는데 걔는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조그맣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운전할 때 시야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포티지도 뭐 1.6 터보 가솔린도 네. 있고 디젤도 있고 LPG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네. 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정적으로 이제 가솔린이 출고가 될 시점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던 게 그래도 이왕 좀 오래 타는 거 좀 좋은 연비에 좀 오래 타자라는 생각으로 시그니처 등급으로 하긴 했는데 부가적으로 넣은 옵션이 조금은 달라가지고 그냥 오래 탈 거 좀 더 연비 좋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안 몰아봤으니까 한번 좀 이참에 몰아보자라는 생각에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험을 해보자. 네. 혹시 그러면 아내분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왕복으로? 왕복으로 한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20일 출근한다고 하시면 월에 한 600km 정도 타시네요. 맞습니다. 네. 시내 주행할 때 뭐 한 22km, 23km 찍히고 고속 주행도 뭐 한 15km 막 이렇게 찍히는 거 보면은 되게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름값이 약간 올라도 네. 발 컨트롤만 좀 맞습니다. 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트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시그니처 트림을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일단 차 구매할 때 와이프가 평일에 아무래도 많이 운전을 하니까 가장 우선시했던 건 안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장치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시그니처 트림이 다 들어가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맞아요. 새 차 사는 김에 그냥 이왕 조금 더 무리해서 그냥 가장 높은 사양으로 하자라는 생각에 그 시그니처 트림 선택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의 이제 모니터링 팩이랑 네. 스타일 팩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다. 스타일을. 스타일 옵션은 솔직히 보면 이게 밖에 외장 램프 바꾸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나지 그냥 일상적으로 탔을 때는 스타일링 옵션이 들어갔나도 모를 정도로 사실 큰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놓고 비교하면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려고 딱 보시면 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램프류는. 이제 모니터링 팩. 네. 역시나 이것도 아내분의 좀 안전을 네. 위해서. 이게 이제 서라운드 뷰나 그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조금이나마 그래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맞아요. 제동 걸리는 그것도 이제 모니터링 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서도 그냥 맞아요, 넣었습니다. 맞아요. 가솔린에는 주차를 하고 네. 잠깐 이 리모컨으로 차를 음. 앞으로 빼고 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솔린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랑 디젤은 된다 그래서 요 기능 하나가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솔린은 그냥 빼버리고 하이브리드는 넣자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고. 자, 썬루프 안 넣으셨어요. 네. 안 넣으신 이유. 이거는 진짜 호불호 세게 갈리는 거라서. 맞아요. 저는 차량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일반인 시점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 썬루프가 뭐 물론 되게 이쁘고 좋은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혹시나 깨져가지고 그런 사례도 이제 우연찮게 그렇죠, 보고 그렇죠. 저는 원래는 썬루프를 되게 좀 선호하는 파였는데 와이프는 반대였었어요. 이거를 1년에 몇 번 안 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비용을 이제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안 넣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티지는 또 2륜하고 4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2륜만 딱 선택하신 이유가 딱히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륜을 꼭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었고 도심 주행이나 이런 곳을 많이 하다 보니까 4륜까지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견적을 온라인으로 알아보셨나요? 오프라인으로 알아보셨나요? 둘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활성화돼 있고 이래서 카페도 알아보고 뭐 다나와부터 해가지고 좀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도 막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일시불로 진행을 하셨는데 네. 혹시 기다리다 보니 돈이 모아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막상 차가 출고될 시점에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었어요. 맞아.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렇죠, 정도가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좀 부담이 되고 이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좀 아까워가지고 처음에는 할부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자나 이런 거 때문에 일시불로 좀 구매를 하게 돼요. 오토 캐시백 원래 알고 계셨어요? 원래 몰랐어요. 오토 캐시백을 이용하시면 이 결제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카드사 정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1% 네. 정도가 그 당시에 나왔을 네,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도 있겠지만 오토 캐시백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하면 2% 받으셨죠? 1.9% 1.9%. 받았어요. 네. 70만 원 한 중반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 하나 공짜로 이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되죠. 할부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오토 캐시백 링크 신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이제 상담원 연락할 겁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해요. 맞아요. 네, 발급을 새로 받으셨나요? 신용카드를? 네, 새로 받았습니다. L카드사. 네. 우연찮게 이제 영상을 보게 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해서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오토 캐시백도 사실 몇 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워낙 좀 신뢰성 있게 그 차 리뷰도 해주시고 이래서 통화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선택을 했던 게 너무 친절하셨어요. 상담사분께서. 그래서 너무 자세히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카드 발급 조건이나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원하는 조건에 맞아. 그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부 타사 같은 경우에서는 좀 조건이 걸리는 걸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일정 뭐 월 얼마를 써야 맞아요.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개차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한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인 카드를 추천을 해줘서 좀 선택을 하게 돼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유지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없어요. 그런 자유로운 조건으로 부담 없는 조건으로 견적이나 캐시백 금액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될 네. 것 같아요.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안내나 이런 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전혀 불편함이나 그런 거 없이 입금되는 그런 것도 딱 맞춰가지고 들어와서 너무 수월하게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학교 아니라서 네. 방지턱이 되게 많잖아요. 네. 승차감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느낄 때 이런 방지턱이나 혹은 도심을 많이 주행하시니까. 저는 평일에 이제 투싼을 몰거든요. 네. 투싼이 이제 디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정숙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아내분 뒷자리 승차감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딱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럴 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앞자리랑.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승차를 타봤었는데 가솔린으로. 네. 근데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그 배터리가 밑에 달려 있어서 그런지 하체가 묵직한 느낌? 도심에서 가다서다 하는 구간도 솔직히 불편함은 없으시잖아요. 떨림이나 없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없었어요. 이게 디젤은 조금은 시끄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 엔진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많이 정숙한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모터만 돌 땐 너무 조용하니까 네. 엔진이 개입하면 떨림하고 진동이 좀 있다.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진이 딱 개입됐을 때.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엔진이 개입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디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조용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아, 맞습니다. 이제 출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6은 모자라다. 차 크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느끼실 때 솔직히 좀 어떤지. 언덕 주행할 때 네. 조금은 미세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싼이 이제 2.0 디젤이다 보니까 제가 좀 체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고속 주행 때 뭐 속도가 좀 늦게 붙거나 이런 거는 못 느꼈었습니다. 흔히 네. 추월 가속이라고 부르는 네. 가속할 때도 예전 2.4 하이브리드보다 이게 더 잘 나가거든요. 되게 밟아봐도. 스무스했어요. 맞아요. 느낌이요. 그래서 1.6 터보라고 하더라도 네. 모터가 또 출력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더 경쾌해요. 1.6이 네. 예전 2.4보다는. 그리고 아까 오르막길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상황 자체가 뭐 중간에 섰다 다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셨을까요? 약간 그렇게 정차가 되어 있거나 좀 산길이나 그런 데 올라갈 때 아무래도 엔진을 쓰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도심에서 주행하시니까 0km에서 50km까지 부드럽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변속 충격 같은 게 좀 없나,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속도가
붙고 점점 붙는 게 그냥 디젤이나 이런 거는 밟을 때 엔진 소음이 같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되게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말 이 엑셀을 밟으면서 속도가 붙는 게 정말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또 궁금해하시는 게 드라이브 모드별로 차이가 좀 큰지. 솔직히 에코 모드랑 스마트 모드는 큰 차이는 못 느꼈었어요. 근데 고속 주행을 할 때 제가 에코 모드를 놓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해봤을 때 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이지만 스마트 모드가 조금 더 연비가 더 좋았던 걸로 느꼈어요. 고속도로 주행 때는요. 드라이브 모드 때는 확실히 뒤에서 누가 확 밀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차이가 나고. 맞아요. 예전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논다고 하더라도 국산 차들은 이제 RPM만 올라가고 네.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스포츠 모드 넣으면 세게 나가는 느낌이 네. 딱 들어요. 버튼 조작 편의성은 좀 어때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진 않을지. 아직까진 적응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플하게 잘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셀렉터가 네.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 투싼은 기어 노브 타입이죠. 맞아요. 좀 어떠세요? 이거 허전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노브 타입은 이렇게 한 손을 잡고 좀 뭔가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양손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요게 이제 센터 페시아가 굉장히 깔끔해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다음으로는 이제 브레이크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네. 회생제동이랑 물리브레이크가 좀 섞여서 들어오는데 그거 네. 혹시 느끼세요? 못 느꼈어요. 그죠? 네. 정말 그걸 느끼시는 분들은 엉덩이에 뭐 센서가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질감이 든다거나 넘어갈 때 충격이 있다거나 네.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국산차는. 어떠세요? 전혀 그런 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브레이크가 민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담력이 좀 민감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민감하지 않으면 뭔가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얘는 그런 게 없이 되게 좀 제동도 잘 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선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하면 이제 연비 제일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연비를 이 정도 숫자까지 봤다. 얼마까지 보셨어요? 저는 23km까지 봤고요. 와이프는 몇 킬로까지 본지는 저도 근데 비슷하게 23, 4 보통 한 110km 놓고 고속 주행하시면 한 20 넘지 않아요? 뭐 정속 주행하면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얼마 나와요? 저는 과속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네네. 오히려 시내 주행이나 이런 거는 한 20km가 항상 넘었던 것 같고. 그래요? 네. 차주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하이브리드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사셨지만 네. 완벽한 계산과 비교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저는 한 연에 한 3만 킬로 정도 타시면 하이브리드 이제 사시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일반 가솔린 사셔도 좋다라고 네. 말씀은 드려요. 비교는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차량을 이제 선택하실 때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좀 고장이나 결함, 뭐 엔진 오일 뭐 감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이런 거 걱정 좀 안 되셨나요? 조금은 걱정을 하고 와이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네. 결함이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모든 차가 사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아나 현대나 뭐 잘 그래도 대응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믿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겪으신 거는 없죠? 뭐 없습니다. 불량이나 뭐 이런 거 뽑기 운이 잘못됐다거나. 네,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이게 인터넷에서만 좀 시끌벅적한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타시고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주성은 좀 어떠세요? 지금 2열 타 계시고 저희는 1열에 타 있는데 사실은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많이 앉지 이 뒷자리에 이렇게 오래 타본 적이 없거든요. 투싼에 탔을 때보다는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위에도 좀 더 높은 것 같고 뒤에 타도 전혀 좁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한둘 있어도 솔직히 패밀리카로 운용하시기에도 저는 네. 부족하지 않은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은근히 패밀리카로 어떤가요? 그래서 남편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만약에 애가 하나 정도는 그래도 커버가 되고 둘까지는 뭐 소렌토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투싼으로 네. 자녀 둘까지 다 케어하면서 그렇게 운행을 하는 사람도 봤는데 저는 요 투싼보다 요 스포티지가 차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공간이나 이런 거를 워낙 잘 빼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굉장히 커지고
하고 이 정도면은 뭐 차 카시트 2개까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SUV 특성상 이제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유모차까지 넣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행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느끼신 차주분의 느낌 그리고 느끼셨던 뭐 승차감이나 여러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 3개. 와이프는 실내가 되게 이쁘다 그랬는데 네. 저는 외부도 굉장히 이뻤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베스타 블루나 이런 거를 좀 선택을 했던 것도 이 블루 색상이 좀 촌스러운 블루 색상이 아니라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실내 안의 디자인이 아날로그적인 감성보다는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디지털적인 느낌이 굉장히 좀 조화가 잘 돼가지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정숙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투싼이나 이런 거를 몰다가 더 체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SUV가 맞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세단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정숙함을 많이 느꼈던 게 그게 두 번째 장점이었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하이브리드 연비에서 오는 장점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점수를 주신다면 네. 뭐 100점 만점에 뭐 양심적으로 5점 빼고 네, 몇 점 주실 거예요? 저는 90점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돈을 주고 구매하셨고 지금 부부가 다 같이 타고 네. 다니시고 여러 의견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차주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가장 정확하니까 어디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짓 뉴스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네. 정확한 판단을 좀 하는 데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승을 해보시기 바라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